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 순천대가 불참한 가운데 개최된 전남도주도회 국립의대 설립 관련 간담회가 동북권 반대 여론 압박용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와 순천시는 지난 17일 전남도와 목포시, 목포대가 참여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간담회와 관련해 전남도가 2021년 수행했던 전남 국립의대 설립 관련된 용역 결과만 공개한 뒤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일체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공모 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일방통행식 행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3자 간담회에서 언급된 내용 역시 정부의 전남의대 정원 200명 배정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라지만 결국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어서 동북권 지역 여론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된 요식 절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대와 순천시는 앞서 전남도가 공개한 2021년 전남 국립의대 설립 관련한 용역 결과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함께 면밀하게 분석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에 대해 도민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정부의 여순사건 역사 왜곡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 당선인은 정부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여순사건과 관련 결과와 영향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용역 등 2건의 용역이 여순사건의 역사 왜곡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조 당선인은 이번에 정부가 발주한 2건의 용역에 14연대 반란, 토벌 등의 용어가 사용돼 역사 왜곡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극우 보수 성향 인사들로 위촉된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활동부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적인 걷기 붐을 반영한 코리아 둘레길 상반기 걷기 주간이 어제까지 진행됐습니다. 장장 4,500km의 코리아 둘레길 가운데 특히 섬진강변 남파랑길 광양 코스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인문자원이 어우러져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서남해안과 DMZ 접경 비무장지대 등 대한민국 외곽의 기존 걷기 여행길을 연결한 총 연장 4,500km의 코리아 둘레길. 이 가운데 남해안의 남파랑길은 부산에서 해남까지 1,470km, 90개 코스로 2020년에 개통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일부터 전국 각지 그리고 두루누비 플랫폼에서 2024년 상반기 걷기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남파랑길 48코스에서 51코스까지 광양 구간 4개 코스는 섬진강을 따라 광양읍까지 61km가 이어집니다. 섬진강 망덕포구와 배알도, 광양제철소, 구봉산 등산로와 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까지 강과 포구, 섬 낙조 같은 아름다운 자연과 정병욱 생가, 별 해는 다리 등 인문자원이 더해져 사색과 힐링을 주는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걸으면서 사계절의 꽃이 계속 바뀌잖아요.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바뀌는 꽃들. 그걸 천천히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꽃길 로드와 역사 로드, 문화예술 로드라는 4개 코스별 테마 프로그램과 광양 코스 완보 미션, 남파랑길 팸 투어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정부 공모를 통해 국비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 9월로 예정된 코리아 둘레길 하반기 걷기 주간과도 병행해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걷기 코스가 저탄소 친환경 관광과 접목되면서 지역을 알리는 온오프라인의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가 40년 역사의 시장 관사를 철거하고 새로운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1983년 건축된 광양읍 소재 벽돌조 슬라브 2층 구조에 시장 관사를 해체하고 주변을 정비하기로 하고 지난달 사업 설명회를 열어 시의회와 주민 등에게 일정 계획을 설명하고 최근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관사부지가 조선시대 군인 장교의 집무실인 라장청으로 활용된 점 등을 고려해 문화재 시굴 조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양시는 문화재 조사와 철거가 끝나면 주민 등과 협의해 역사공원 조성 등 관사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을 방침입니다. 구흥군이 농산물에 한정돼 있던 가격 안정기금을 수산물까지 확대해 지원합니다. 구흥군은 최근 구흥군의회에서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을 위한 조례가 개정 의결됨에 따라 지금까지 농산물에 한정돼 있던 가격 안정기금을 수산물까지 확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흥군은 현재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 56억 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1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순천시민 생물다양성 대탐사 행사가 이달 25일부터 이틀 동안 순천만 습지에서 열립니다. 순천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생물종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순천만 습지의 생물종을 조사하고 목록을 만드는 과학 참여 활동인 제6회 순천시민 생물다양성 대탐사 행사를 개최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조류, 식물류, 양서 파충류, 포유류 등 7개 분류군을 야간, 새벽, 주간 3차례에 걸쳐 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전문가들과 순천만의 생물종을 관찰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버스터미널의 절반가량이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운영 중인 버스터미널은 모두 41곳으로 이 중 40년 이상 된 곳은 19곳입니다. 전남도의회는 버스터미널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전남 한평과 장성군 일부 지역을 편입하는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했지만 전남도의 반발로 편입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전남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벌어진 일인데 갈등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한평과 장성 일부 지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한 것은 22대 총선을 앞두고였습니다.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산지구에 포함된 전남 한평과 장성군 일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시킨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구상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의 장성 한평 편입은 사실상 무산됐는데 광주시가 전남도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 한평과 장성군이 편입에 찬성할지라도 전라남도의 동의 없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불가능한데 전라남도가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인력과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일인데도 광주시가 자신들과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광주 경제구역 지정 당시에도 저희가 부동의 의견을 표명을 했었고 이번에 22대 총선 과제에 포함했을 때는 저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선 과제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2대 총선 공약에 급하게 반영하느라 그랬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전남도하고 뭐 사전에 이렇게 합의해갖고 이제 넣은 것은 아니고 일단 이제 공약 과제를 넣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총선 공약 과제로 올려놓고 전남도하고 이제 그 협의를 진행을 한 거였죠. 광주시의 섣부른 행정이 전남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광주와 전남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광역 경제권을 좀 행사해야 되겠다. 큰 틀에서 뭔가 좀 사업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이게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하는 거죠.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요 현안마다 갈등이 생기면서 지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K수산업의 미래는 양식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기자재 산업은 취약합니다. 해남군이 국비사업으로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를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건립할 예정인 가운데 기업 유치와 운영 방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전 세계 수산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양식 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한국의 수산기자재 산업은 양식 산업에서 해조류를 제외하고는 정체 상태입니다.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부산과 해남을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하고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여의 준비 끝에 해남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의 청사진이 될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클러스터는 오는 2027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480억 원을 투입해 연구지원센터와 기업지원동, 홍보물류센터가 갖춰질 예정입니다. 비용 대비 편익은 1.05로 사업성이 있고 30년간 운영하면 1,34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65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부가치 되는 그 인력들하고 협력해서 충분히 추진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운영은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해남군이 직영하는 방안이 1순위로 추천됐습니다. 수산기자재 산업의 성장기에 공공성을 갖춰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남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공익적인 부분을 크게 고려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더불어서 지역 경제의 보편적인 그 이익을 이렇게 주도할 수 있습니다. K수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기자재 클러스터는 그러나 핵심이 될 기업 유치가 관건입니다. 핵심 기반인 인증센터가 부산으로 결정된 만큼 해남 클러스터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 생태계를 이끌 선도기업 유치가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유인도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작은 거점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의 섬지역 복지자원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전국 467개 유인섬의 91.4%에 달하는 427개 섬에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 전무했고 사회복지시설도 32.8%인 132개 섬에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섬지역진흥원은 섬지역 복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리계획 수립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스마트 섬 복지 확대와 작은 거점화 전략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순천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그제 순천대에서 열린 당원과의 만남 자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역사가 아니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제하며 검찰 독재 조기 종식으로 민주주의를 반드시 탈환하고 국민 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에 굴종하고 국민을 섬기지 않는 정권이라며 국민의 거부가 두렵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흥 윷놀이 도박 방화범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의 고흥의 한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잃자 앙심을 품고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고흥 윷놀이 방화범 63살 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